walking down the avenue. No, there's nothing that I wouldn't do to make you feel my love. 야, 이제부터 봄 농사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온 땅이 녹고 봄 농사가 시작되면 태안의 한 마을에선 한 해의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볕가리제로 봄을 맞았습니다. 인류 질병에 호천구생하고 네, 이 정도면은 이제 올해 풍년이 들겠습니까? 들겠습니다. 예. 요 정도로 싹이 텄으니까 예, 대풍이 들겠습니다. 산수유 꽃으로 노랗게 물든 구례의 한 마을에는 뿌연 연기가 봄을 알렸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기로 냉해를 막아주던 전통 발연법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었죠. 그 연기가 냉기류와 온기류 그 기압 차이 선에 가서 막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구름처럼. 하하. 그러면 저 위에 있는 냉기류가 냉기류가. 땅 있는 쪽으로 니로들 못해. 아이고 참 그 신기하기도 합니다. 집마다 아궁이가 있던 시절엔 따로 연기를 피울 필요가 없었답니다. 산수유와 함께 살아온 이들의 평범한 일상이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밥하고 이쪽 아궁이 작은 솥단지 걸어놓고 국 끓이고. 산수유 열매를 넣고 고아낸 수유군. 이가 닳도록 씨를 발라내며 살았던 이들의 고단한 봄날이었습니다. 춘삼월에 꽃 필 때가 제일 힘들 때예요.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그때는. 쌀도 떨어지고 간식 고구마 같은 거 간식도 떨어지고 이때 되면 제일 배고플 때구만요. 꽃이 이쁜지도 그때는 몰랐죠.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이쁘잖아요. 꽃이 너무 잘 폈어요. 꽃 피는 시절 속절없이 가버렸죠. 뭐 이래야 잠들었어. 이런이라고. 이런 거 구경할 줄도 모르고. 저녁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고 이러니까. 떨어진 꽃이 더 이쁘다. 이거 봐요. 너무 이쁘잖아. 늙으나 젊으나 이제 이거 봐. 요건 젊은 사람들. 이제 이건 지는 청춘. 이건 나 꽃은 꽃이니까 사람으로 비교한다면 이거 봐. 꽃을 볼 때는 꽃길 같았는데 살아보니까 좀 가시밭도 있고 꽃길도 있고 이랬지. 그래 그렇게 살아왔어 내 삶이. 그래도 동그랗게 붙인 지짐 위에 꽃이 피면 고단한 인생에도 봄날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꽃도 보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모여서. 그냥 그간 고단했으니 오늘은 해질 때까지 꽃 구경 실컷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이래야 하는 날이에요, 그죠? 꽃으로 눈부신 봄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초록의 생명들이 선물처럼 찾아오는 계절이었지요. 공주 태화산 자락에서 만난 법성 스님. 한 번만에 이렇게 탁 뜯어야지 이 야가 고통스러우면 안 돼요. 이런 아주 작은 풀 한 조각 뜯는 것도 그런 고통이 미세하게 느껴지니까 이렇게 이제 조피를 스님에게 칠 거예요. 나물은 함부로 해선 안 될 귀한 생명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면 묻히듯이 콱콱 이렇게 묻히면 얘가 멍이 들어버려요. 살살살살 이렇게 그 식초와 간장과 이 고춧가루에 이게 합이 되도록 살살살 묻혀줘야지 나물 묻히듯이 그렇게 묻히면 안 돼요. 자연이 내어준 온갖 나물들을 수행을 하듯 마음을 다해 뜯고 묻히고 튀겨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소박하게 차린 스님의 나물밥상에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어이구 왜 이렇게 안 오시나 그랬어. 야외에서 한번 글쎄 말이에요. 머리띠랑 먹으면 좋아요. 이걸 하나 지워 먹어야 됩니까? 예. 이걸 이게 무슨 부각이에요? 가죽 부각이에요. 되죠 이거는. 주전부리에다가 반찬도 되고. 저는 인간도 그 자연 속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갈 부분만 너무 욕심내지 않고. 그걸 서로 나눈다. 예. 자연도 뭐 우리에게 주는 것도 있겠지만 저도 자연에게 나물이 힘을 줬기 때문에 예. 나물이라는 참 고마운 식물이 있고 그것을 무쳐도 맛있고 튀겨도 맛있고 참 어디에 잘 어울리는 이런 조화로운 음식을 오늘 만났다는 것이 저로서는 아주 큰 행복이고 큰 깨달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생명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새삼 알게 해준 이들도 있었습니다. 작물을 기른다는 게 애들 기르는 거하고 똑같아가지고 그냥 잘 자라도록 그냥 보살펴 주는 그 정도 수준? 네, 그게 뭐 제 농법이죠. 그 아들 뭐 시켜놓고 이래 쳐다보고 있으면 아버지도 저를 이렇게 쳐다보셨구나 그런 생각이. 그때는 왜 나를 이렇게 쳐다보나 좀 쑥스럽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아버님 나이쯤 돼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쳐다보면 이런 느낌이었구나. 아버지의 육아일기를 간직하며 살아온 손상희 씨. 육아일기 할아버지 쓰셨던 거. 빛바랜 사진 속 아이였던 이들은 어느새 쉰을 넘었고 꾹꾹 눌러 쓴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만났습니다. 자식이란 이런 것일까.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오면 자식들의 재롱에 피곤함을 잊고 자식에 대한 것이라면 아까운 것이 없다. 이게 아마 아버지의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사실은 이렇거든요. 또 오늘도 또 울컥할락하네. 자, 영우장은 엄마 오니까. 아버지, 영우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한마디 하세요. 우리 형 생일 축하해요. 육체 노동을 좀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늘 났던 그 땀 냄새, 그 땀 냄새가 참 되게 많이 생각나고 늘 모자를 쓰셨어요. 그래서 모자 쓰고 그렇게 들어오시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제일 많이 기억나거든요. 아버지가 손수 만들어 주셨던 음식들은 그리움 가득한 추억이었죠. 어머님 편찮으시니까 아버님 생각에서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반찬을 당근을 많이 사셨다가 그 당근을 그냥 껍질만 벗겨가지고 통으로 그냥 간장에 넣어가지고 막 졸이셨어요. 아버님께서 이제 밥하기 힘드시거나 할 때마다 소변 많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아들한테는 오늘 처음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진이 본 적 없어? 아버지의 젊음을 먹고 자란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육아일기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을 담으셨다지. 엄마 일기 보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엄마는 참 복을 많이 타고난다 보다 얘기해. 복 많이 탔지 이런 얘기를 얻었는데 그것은 절대 안 변합니다. 제 요리 솜씨가 나아지기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제일 아쉽고 뭐 자식들한테 먹이는 게 아버지한테 먹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어, 맛있게 먹고 내가 맛있게 만들어줄게. 아이를 키우며 어른이 되듯 자연도 사람도 또 한 번의 봄을 보내며 한 뼘 더 자랐습니다.